안녕하세요. 박영대 강사입니다. 2021년 채용 대비 특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역별 특화 산업을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우리가 산업을 분석을 하고 내가 종사할 산업을 선택을 했다면 그 산업이 좀 발달되어 있는 지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별 특화 산업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디에 일자리가 있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즉, 내가 땡땡 산업이 좋아 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다면 그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찾아봐야 되고요. 그 지역 주변에 그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몰려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그런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구하게 된다면 훨씬 더 이런 일자리를 구하는데 효율적으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역별 특화 산업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일자리가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역별로 특화되어 있는 산업들을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지역별로 그 산업별로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또 샘플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산업들이 어떤 지역에 발달되어 있는지를 보시고 또 관련된 기업들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 방법들을 한번 배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찬가지로 메모하실 거 챙겨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역 특화 산업을 파악해야 되는 이유는요, 바로 일자리 때문이죠. 내가 관심 있는 산업, 관심 있는 업종이 있다면 관련한 일자리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부산 지역에 있는데 내가 반도체 쪽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부산 쪽에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회가 별로 안 생기겠죠. 그러면 내가 반도체 관련해서 취업을 하려면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느냐? 어느 쪽으로 가야 이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 특화 산업을 파악하고 있다가 내가 관심 있는 업종이나 관심 있는 산업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그쪽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일자리가 있는 곳에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역 특화 산업을 보는 거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했던 그런 산업 업종들이 어떤 지역에 포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한국은행에서 만든 우리나라 주요 산업 생산 지도라는 자료입니다. 2020년도에 발간한 자료인데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보실 내용은 반도체 산업인데요. 반도체 산업은 지도 보시면 딱 나와 있죠. 한 78% 정도가 수도권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17% 정도가 충청권에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의 생산량의 한 97, 8% 정도가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는 거죠.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 생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렇죠. 반도체 관련해서 일자리를 얻으려면 그 기회를 내가 잡으려면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 공장이 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생산 공장에 납품하는 장비 업체들은 그 근처에 있겠죠. 왜냐? 장비를 납품하고 나면 AS라든지 또는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충청권 근처에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고 내가 관련한 일자리를 얻으려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면에 대경권, 호남권에는 거의 생산량이 미미하죠. 그래서 관련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을 한번 보세요. 부산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물론 몇몇 기업이 있기는 하지만 반도체 관련해서 직접적인 생산이 아니라 장비나 부품 업체들이기 때문에 거의 소수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도만 봐도 이해가 되시죠? 국가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면 D램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등등이 있는데 거의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거의 뭐 다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낸드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꽤 많은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다음에 파운드리 점유율인데 파운드리는 지금 대만이 거의 꽉 잡고 있죠. 그런데 이 파운드리도 이제 따라잡으려고 삼성전자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점유율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따라잡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수출은 뭐 우리나라가 강국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고 또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관련한 회사들을 살펴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거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요. 각종 구동칩, 전공정, 후공정, 파운드리 관련한 회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사들은 관련된 회사들일 거고 꽤 이름 있는 회사들이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회사도 있을 거예요. 자, 이런 회사 정보들을 잘 파악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보통 검색을 할 때 이렇게 검색하시면 좋습니다. 반도체 관련 회사, 반도체 장비 회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회사 정보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회사들은 상장된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찾아보시면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 아마 계속해서 확장을 할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소재 관련해서는 국산화 열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팹리스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도 있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반도체 산업, 반도체 업종에 관심이 있다면 관련된 기업들을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워크넷 뭐 이런 데 올라오는 채용 공고만 보지 마시고 관련된 기업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반도체 생산량을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거의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일자리도 그쪽에 많아요. 그래서 굳이 내가 뭐 부산만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관련된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는 갈 수도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 쪽인데요. 자, 디스플레이 쪽은 충청권이 생산량이 한 45.8% 정도 되고요. 수도권이 32.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거의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대경권, 자, 구미 쪽에 있죠. 자, 이쪽에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수도권하고 충청권에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예요. 생산량이 이렇게 많다라는 건 그쪽 주변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1차 벤더, 2차 벤더, 3차 벤더 회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경권도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구미 쪽에 관련된 업체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부산은 많이 보이지 않네요. 참 아쉽죠? 그죠?
LCD, OLED 또는 뭐 마이크로 OLED 뭐 등등 이렇게 비교가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참고 자료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CD 글로벌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LCD는 지금 중국이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그죠? 스마트폰용 OLED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를 꽉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TV 상위 5개 업체 글로벌 점유율을 보시면은 이것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꽉 잡고 있죠. 디스플레이 쪽은 LCD와 OLED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OLED로 많이 갈아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이런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광 필름이나 터치스크린 패널을 만드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처음 보는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사항으로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들이 있어요. 디스플레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계속해서 또 성장하는 회사들도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고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휴대폰 및 부품 업종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전체 생산량의 한 47.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죠. 자, 그리고 충청권이 한 7.1%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약 한 5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경권이 한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드디어 부산이 보이네요. 자, 부산 같은 경우에는 3.6%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호남권이 1.9%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이것만 봐도 딱 각이 나오죠? 일자리는 어디에 많을까요? 그렇죠.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을 거고요. 그리고 대경권에 일자리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업종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관련된 일자리를 이쪽에서 찾아봐야 되는 거고요. 동남권에서 찾아보기 위해서는 삼성전기라든지 해성 DS 뭐 이런 공장들을 찾아보는 게 뭐 이런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료는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꽤 괜찮죠. 그죠? 물론 아직 애플을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지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5G 통신 장비 점유율인데요. 통신 장비 관련해서는 중국이 이 화웨이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제재를 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글로벌 적층 세라믹 콘덴서 점유율 관련해서는 일본이 또 이렇게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나와 있죠. 삼성전기가 그 다음으로 가고 있고요. 휴대폰 및 부품 수출 관련해서는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 휴대폰 부품 구조도 같은 경우에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 부품 관련해서는 뭐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타 스마트폰 소재나 부품 업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특히나 보안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지 센서라든지 이런 보안 관련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휴대폰 부품 업체와 또 관련이 있겠죠. 자, 이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계신다면 관련된 기업들을 찾아보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뭐 네트워크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인쇄 회로 기판 회사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관련된 부품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업 트렌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휴대폰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너무 옛날 사람 같은데 예전에 휴대폰을 생각을 해보면 휴대폰에 키패드가 있었어요. 이렇게 꾹꾹 누르는 키패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안테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테나와 키패드를 만드는 부품 업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업체들이 굉장히 잘 나갔거든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나오면서부터 전부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즉 산업의 트렌드, 즉 산업에서 혁신이 생기게 되면 부품업체들도 사라지는 업체가 있고 성장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일자리가 나왔다라고 해서 그냥 입사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지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보고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은 자동차 업종입니다. 수도권이 35.4% 정도를 생산하고 있고요. 동남권하고 호남권이 40.4%, 16.6% 정도를 생산하고 있죠. 거의 자동차 생산의 56%에서 57% 정도가 동남권과 호남권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에 좀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 자동차 생산 같은 경우에는 동남권과 호남권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일자리가 여기 많겠죠. 자동차 부품 회사들도 생산 기지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쪽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많은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려면은 내가 가려고 하는 산업, 가려고 하는 업종이 어디에 많이 포진하고 있는지를 봐야 내가 가야 될 일자리가 어딘지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는 겁니다. 그림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될 텐데요. 뭐 승용차 내수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국내 생산 자동차 주요 수출국 비중이라든지 현대 기아차 국내 해외 생산 뭐 비중이라든지 뭐 등등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제 핫한 이슈가 바로 전기차죠. 그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도 지금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R&D 인력을 거의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스마트카, 전기차 관련해서 생산에 큰 이슈가 생길 것이고요. 아마 생산 기지들도 이와 관련해서 아마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도 같이 이렇게 파악해 두시는 게 관련된 업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이 되겠죠. 전기차 제조업체와 자동차 엔진 및 부품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업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동차 업종 관련해서는 이슈가 있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친환경 차, 즉 전기차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한 2만 개 가까이 들어가다가 지금은 자동차 부품들을 모듈화해서 생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품 개수가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도 살아남는 업체가 있고 거의 쇠퇴하는 이런 업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게 됐을 때 타격을 받는 부품 업체들, 전기 자동차로 넘어갔을 때 그래도 성장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부품 업체들,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입사 지원하고 거기서 커리어를 쌓아야 되겠죠. 내가 계속 살아남는 그런 기업에서 커리어를 쌓아야지만 혹시 그 회사를 그만뒀을 때도 다른데 이직할 때도 자, 이걸 활용해서 이직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없어져가는, 사라져가는 업종에서, 사라져가는 기업에서 내가 커리어를 쌓는다면 이게 나중에 이직을 하게 될 때 100% 이렇게 무기로 활용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업 분석이 필요한 것이고 기업 분석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으로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국 생산량의 23.5%를 차지하고 있는 데가 수도권이고요. 충청권이 22.9%를 차지하고 있죠. 반면에 호남권, 동남권, 역시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은 동남권이죠. 동남권에 25.8% 정도가 생산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경권에도 생산량이 한 20% 가까이가 되죠. 그래서 호남권이나 동남권이나 대경권에서 거진 한 51%, 52%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요 정도 이제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관련된 일자리가 여기 많이 있을 거다라는 거죠. 자, 참고사항으로 자동차 부품 구조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기존에 들어가던 자동차 부품들이 모듈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자동차가 지금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부품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 중에서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품들은 생존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업체는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기업이 그 업종 내에서 경쟁력이 있느냐 그리고 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라서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꼭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기차용 부품 업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에 핫한 기업들도 보이네요. 자,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참고사항으로 수소차용 부품 기업들도 잘 봐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기타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기업들은 찾아보고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 업종인데요. 자, 철강 업종에서 가장 생산량이 많은 곳이 대경권과 동남권이죠. 거의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는 수도권이나 충청권이 독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뭐 철강이나 자동차, 뭐 이쪽은 또 부산 이런 동남권이나 또는 대경권이 있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기업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자료로 국내 철강 내수 전방 산업 비중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자, 왜냐면은 철강 산업은 다른 여타 산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건설이 잘 돼야 철강이 많이 팔리겠죠. 자동차가 잘 팔려야 철강이 많이 팔리겠죠. 선박이 많이 팔려야 선박이 많이 건조돼야 또 철강이 많이 팔릴 겁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건설, 자동차, 선박, 즉 건설회사,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잘 나간다라는 소식이 들려야 철강업체들도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전방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클을 따라간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러면 만약에 철강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건설이나 자동차나 선박 쪽 산업들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는 것이 맞겠죠.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글로벌 조강 생산량이라든지 뭐 주요 업체별 조강 생산 뭐 등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 자료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된 기업들로 2차 전지 소재용 동박 기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핫한 기업들도 나오고 있네요. 다음에 기타 1차 금속 제조업체나 또는 기타 비철 금속 제조업체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참고로 한번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업이에요. 자, 조선업은 그렇죠. 바로 동남권이 거의 독식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권도 뭐 생산을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동남권에서 생산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일자리가 다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뭐 조선 업체들뿐만 아니라 조선 기자재 업체들도 다 이쪽에 몰려 있다라는 거죠. 자, 다음으로 참고 자료로 뭐 조선 3사 연간 수주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선종별 신조선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특히나 LNG 선 수주가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2020년도에 굉장히 많았고요. 아마 2021년도도 아마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글로벌 주요 업체 건조 능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조선 업체들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건조 능력이 좋다라는 것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조선사들의 수주가 많은 이유도 중국 업체들이 많이 따라왔지만 실제 뭐 납품 기일을 지킨다든지 품질 측면에서는 그래도 우리나라가 앞서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기 때문에 거의 수주를 거의 독식으로 이렇게 다 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참고로 선박 엔진 및 조선 기재재 생산업체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업체들을 잘 봐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참고로 국내 해운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나 요즘에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현대상선이죠. 뭐 예전에 이름이 현대상선이었고 지금은 HMM이라고 불리는데요. 컨테이너 및 벌크 화물 운송을 하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직구라든지 이런 뭐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련해서 굉장히 뭐 핫한 기업 중에 하나니까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석유 정제업인데요. 뭐 동남권이나 호남권에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있어요. 전통적인 연료, 화석 연료 뭐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글로벌 정책 자체가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성장세가 좀 더디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업계가 좀 많이 힘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플랜트 설비에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가고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이 플랜트 설비를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돌려야 돼요. 그런데 이게 정제 마진도 계속 떨어지죠. 그리고 계속 판매가 잘 되지도 않죠. 하니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화학 쪽으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고요. 뭐 화학 특히 소재 쪽으로 이렇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국내 원유 수입처 비중 및 국내 정유사 해외 지분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좌측 하단에 보시면 정유사별 정제 능력이 나와 있어요. SK이노베이션이 1등입니다. 1등. 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우측 하단에 보시면 주요 수출 대상국 비중이 나와 있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기름을 들여와서 정제를 해서 그 정제한 것을 다시 재판매하는 자, 그걸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정제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조금 질이 안 좋은 기름을 싸게 들여와서 정제를 잘 해서 비싸게 팔아먹는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때까지 수입을 올려왔다라는 겁니다.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기름을 한번 정제하게 되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나오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그 중에서 뭐 나프타가 돈이 된다. 자, 그러면 나프타만 생산하면 좋겠는데 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생산을 해야 그 중에 일부 나프타를 뽑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고민인 거예요. 돈이 되는 거에 뭔지, 돈이 되는 게 뭔지 알겠는데 그것만 생산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얻으려면 다른 것도 같이 생산해야 되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자,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같이 나와 버려요. 자, 그러니까 그 중에서 돈이 되는 것만 뽑아서 이렇게 추출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석유 정제를 하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이게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고정비는 많이 들어가고 수익성은 떨어지는 이 상황. 자,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되게 고민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뭐 소재 이런 화학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요. 여기에서 뭔가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연계시키려고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석유 정제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화학, 소재 쪽으로 같이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처지가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유 정제업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 중견 기업이 없어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다 보니까 다들 대기업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석유화학 쪽인데요. 뭐 동남권, 호남권에서 생산량이 굉장히 많죠. 자, 관련된 회사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뭐 2차 전지 쪽으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정말 기업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간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을 좀 같이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 자료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태양광 모듈 업체별 글로벌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친환경 쪽으로 계속해서 돈이 흘러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핫한 기업이 바로 한화솔루션이라는 회사죠. 보시면은 태양광 모듈 업체별 글로벌 점유율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전 세계에서 한화솔루션이 좀 이렇게 비비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세가 아마 나타날 거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화학 쪽으로는 뭐 롯데 계열, 금호, 석유화학, 뭐 LG화학, 한화 계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특히나 뭐 테슬라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LG화학이죠. 뭐 배터리 쪽으로는 거의 뭐 1위죠, 1위. 그래서 LG화학 쪽이 요즘에는 뭐 배터리 쪽으로 굉장히 핫한 기업에 속하고요. 한화 계열은 배터리가 아니라 이런 친환경 정책, 뭐 에너지 관련해서 또 요즘에 각광을 받고 있는 회사들을 가지고 있죠. 또 롯데 계열, 뭐 금호석유화학 계열도 같이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인프라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중소 중견기업보다는 이렇게 대기업 그룹사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대림산업이나 OCI나 코오롱 인더스트리 또 효성 계열들도 있으니까요. 아, 이런 기업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워컨에서 나와 있는 채용 공고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업종별로 묶어서 한번 봐주시면은 관련된 기업들을 서로 상대 비교하면서 또 볼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기 장비 업종인데요. 뭐 수도권이나 충청권, 동남권 뭐 등등등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도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그렇죠. 전기 장비는 전국에 걸쳐서 일자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죠. 물론 주력 업종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전기 장비 관련해서는 업체들이 전국에 포진해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제 보실 자료가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업체별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미국 생활 가전 시장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람들이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프리미엄 가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LG전자도 다시 한번 재조명을 받고 있고 또 LG전자가 또 전기차에 또 진출한다고 하죠. 뭐 관련된 사업에 진출한다고 하죠.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가전 쪽에서 꾸준히 또 실적을 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료 전지나 또 ESS 변압기 등 전력 부품, 그리고 2차 전지 주요 소재 및 부품 생산 기업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기업들은 전부 다 핫한 기업들이에요. 정말로. 연료 전지나 2차 전지는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다 관련된 기업들이니까 핫한 기업들이고 또 ESS 변압기 등 전력 부품 등이 또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핫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기계 장비 업종입니다. 보시면 수도권이 43.4%로 가장 많고요. 일자리가 가장 많다는 얘기겠죠. 그다음에 충청권이 한 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권도 꽤 있죠. 한 23.4%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계 장비 쪽은 부산 쪽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죠. 뭐 부산, 울산, 뭐 창원 쪽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 자료로 이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하단에 있는 자료들이에요. 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건설 장비 상위 10대 글로벌 업체 점유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전 세계 경기가 좋을 때는 건설 장비 수출액이 굉장히 많이 늘겠죠. 그죠?
왜냐면은 인프라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건설 장비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뭔가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건설 장비들은 조금 주춤할 수 있어요. 반면에 반도체나 또는 디스플레이 쪽은 이 장비들의 매출액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는, 확장하고 있는 산업군에 속하고 디스플레이도 이제 조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휴대폰도 많이 팔릴 것이고 또 프리미엄 가전이 많이 팔림으로써 이런 디스플레이 업종도 이제 조금 좋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기계 장비 업체들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고요. 건설 장비 쪽은 뭐 현상 유지 정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의 산업 트렌드에 따라서 기업들도 이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기계 장비 업체처럼 보이지만 업종에 따라서 성장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설 장비 업체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쭉 나오고 있죠. 특히 뭐 부산 쪽에서는 아주 핫한 기업이죠. 리노공업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찾아보시면은 재무제표도 굉장히 좋고 회사의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회사의 가치도 굉장히 높은 이런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장비 회사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량용 냉난방 장치 뭐 회사들도 있고요. 2차 전지 장비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도 있겠죠. 자, 이런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기업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리스트업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취업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지역별로 밀고 있는 산업들이 전부 다 다르죠. 그리고 지역별 특화 산업을 파악을 하면 관련된 일자리, 관련된 기업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는 점, 자, 이 점을 아마 배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비록 내가 부산에 살고 있지만 이 부산에서 일을 하고 싶다고 해도 관련된 일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내가 어떤 산업에 발을 담글 것인지, 그리고 그 일자리를 구하려면 어떤 지역으로 가야 될지, 그리고 그 지역에 관련된 기업들이 몰려 있다는 점, 자,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취업 의사결정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